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3가지 감정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큰 마음속의 감정, 그리고 2번째, 3번째 감정까지 어떤 임팩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곰돌이 친구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2번, 8번, 5번, 6번입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3가지 임팩트 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첫 번째, 2번째, 3번째 그 크기를 비교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관계 속에서 있어 왔던 그간 어떤 일들이 좀 있어 왔는지 그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관계는 어떤 일들이 아이고 이게 서로 간에 약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이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있었네요. 사람의 감정을 틀었다 놨다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는 서로 간에 미련이 있는 상태에서 헤어졌던 적도 있었다. 혹은 멀어졌던 적도 있었다. 어떤 임팩트 있는 어떤 이벤트가 이 관계 속에서 불안함을 유발을 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걸로 봐서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행드맨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처음에 먼저 좋아했던 짝사랑의 흐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자기 희생. 누군가는 이해해주고 봐주고 자기 희생을 해줬던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3번째.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한 마음은 충만해서 진심으로 사랑했던 어떤 느낌은 있었다. 그래서 미래까지도 함께하고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얘기했던 그런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각인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이 사람 기억 속에 여러분들은 이거는 클로버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새잎 클로버도 아니고 네잎 클로버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 여러분들의 존재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행운 같은 존재, 나에게 로또 같은 존재인 거야.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로또 같은 존재, 그리고 여기서도 보이네요. 링카드가 나오면 결혼 반지잖아요. 그냥 반지의 의미도 아니야. 하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주 큼지막한 보석이 박혀져 있는 결혼 반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미래를 함께 하고 싶었던 절대절명의 나에게 흔하지 않는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여러분들은 로또 같은 존재, 그리고 행운 같은 존재, 그리고 찾기 힘든 엄청난 기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리고 미래까지도 함께 해보고 싶었던 그런 존재로 이 사람에게는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이길 바라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근데 약간 결이 비슷하거든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뭐 행복의 어떤 척도다, 행운이다, 나에겐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부여해 줄 정도로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람이다, 미래까지 가져가고 싶은 그런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냥 이렇게 자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나처럼, 나의 어떤 마음처럼 뭔가 이렇게 나와의 마음이 이렇게 같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섬, 스쳐 지나가는 철새 도래지, 이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언제나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가든, 나의 어떤 일상 속에서 언제나 있어주는 그런 사람, 그리고 언제나 내 편, 이런 존재이기를 바랬대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더 알고 싶고, 알면 알수록 저 사람에게 정착하고 싶고, 알면 알수록 편하고, 알면 알수록 이 까면 깔수록 뭔가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기를 바랬대요.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현재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느낄 때 방해가 되는 거는 무엇이라고 느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해가 되는 것. 최근에 누군가 욱하셨나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네. 누군가는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주변에 방해가 있을 때 극단적인 어떤 감정의 기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방해 요인이래요. 근데 세 개의 컵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최소한 술 문제, 모임 문제, 혹은 제3자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거예요. 가까이 있는 누군가.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이 관계 방해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누군가, 가까이 있는 누군가, 아니면 평소에 해왔던 어떤 회식 자리라든가 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싫다고 계속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고쳐지지 않으니 결국에는 서운함이 폭증해서 욱하는 어떤 감정을 보여줬고, 그게 극단적으로 이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어떤 계기를 가져다 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네. 남사친, 여사친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먹고 마시고 놀고 약간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 사이에서 있지 않았었나? 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관계 속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충분히 우리는 승산 있는 관계라고 생각해. 어떤 욱하는 마음의 서운함이 툭툭 튀어나온 그런 흐름이 있던, 욱하는 어떤 흐름 때문에 감정이 좀 예전보다 사그러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사람은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마치 기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흐름, 누군가는 그거를 고쳐야 되는 거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어떤 마음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서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이 마음으로 안 고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는 서로 간에 엮여 있을 만큼 충분히 엮여 있어서 떼려야 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특히 약간 속궁합이라든가 스킨십, 이성적인 어떤 접점이 되는 어떤 자극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는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떨어지고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씩 고개를 숙이면서 용서를 해줘야 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예전에도 그런 흐름들이 좀 있어 왔던 것 같거든요. 너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나를 좀 배려를 해줬잖아.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 단순한 이게 서로 간에 약간 주도권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때로는 도에 지나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킨십이라든가 이성적인 어떤 접점이 되는 끌림, 절대 놓을 수 없는 서로에 대한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쉽게 놓지 못해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현재 갖고 있는 세 가지 감정. 일단 첫 번째 감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감정은 얼마나 비중이 크고 얼마나 임팩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감정은요, 평소에 잘 변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늘상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생각이래요.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애정이네.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
여러분들을 애정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엽게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든 이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약간 그거를 내가 고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그런 감정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되게 걱정되고, 눈앞에 안 보이면 걱정되고, 눈앞에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을 보면 볼수록 새롭고, 이런 설레임의 감정을 이 사람이 평소에 항상 갖고 있는 마음들이래요. 와, 이거 굉장히 큰데요? 임팩트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엄청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은 쉽게 변하지 않는 감정일 정도로 이 사람은 일상 속에서 늘상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이 사람 다음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다 놓을까요? 이 사람은요, 서로 간에 극단적인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약간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서로 간에 잘 될 거야 라는 어떠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흐름 때문에 본인이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잘해야 되고 내가 너에게 표현을 해야 돼 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애정의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애정의 지수로 인해서 이 관계가 다소 이렇게 삐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소 힘겨운 어떤 상황을 걸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람을 다시금 여러분들 앞으로 끌어오게 하는 어떤 임팩트 있는 자석 같은 어떤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격정적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놓지 않는 그런 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로 큰 감정은 뭔가 마음고생하고 힘든 마음이거든요. 이게 마치 여러분들을 막 꽁꽁 감춰주고 뭔가 드러내지 못한 어떤 마음의 감정들이 있대요. 마음고생이에요. 마음고생하는 감정. 저희 감정들을 좀 들여다볼게요. 이게 때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든대요. 본인도 짜증이 나고 본인이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대요. 이게 나만 속상한 것 같을 때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약간 최근에 약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나.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다툼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때는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내 감정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 속단해서 무언가를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약간 본인도 서운하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막 이런 감정들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 여러분들을 폭넓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잘해보고 싶다, 내가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끌어올리는 그런 감정들이 가장 임팩트 있게 크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사실은 뭔가 억울한 감정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런 억울하고 복잡하고 약간 자기 스스로하고 약간 다투는 그런 감정들, 이런 감정들은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볼게요. 매지션 카드. 집착. 이 사람이요, 아마 그럴 수 있거든요. 말본새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시전해주시는 그런 순간이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을 여러분들에게 놓지 못하고 자기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다소 억울하다, 짜증난다, 왜 나만? 네가 너무 곡해해서 해석한 거야, 난 너무 억울해 라는 이런 감정 있잖아요. 이런 화나는 감정, 억울한 감정, 짜증나는 감정은 이 사람 스스로가 내가 맞아 라는 생각에 조금 더 치우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행동에 좀 합리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때로는 이 사람의 이런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이 튀어나올 때는 집착 같은 행동을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해야지 하는 이렇게 첫 번째 감정이 튀어나오겠지만, 때로는 이 사람이 스스로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 이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서 너도 그때 그랬잖아,
이런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이 사람이 한다거나 쓰잘데기 없는 어떠한 고집을 부려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는 네가 봐줘야지, 너도 옛날에 이랬잖아 라는 행동을 하시게 될 수 있다. 쓰잘데기 없는 자기 잘난 맛이 이렇게 품어져 있는 그런 애기 같은 그런 행동, 어린애 같은 그런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집착같이 과거에 있는 일들을 끄집어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많은 마음, 어떤 마음인지 한번, 감정인지 한번 볼게요. 오, 근데 핑크카드 나오네요. 두 번째는 뭔가 화딱지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세 번째로 많은 마음은 사실 핑크카드라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 설레임 이런 마음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카드를 더 뽑아볼게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풍요롭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되길 바라는 그런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 스스로가 지금 뭔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 보여주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계획이 있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초심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 관계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관계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번다거나 현실적으로 집을 산다거나 현실적으로 미래에 안주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을 해나가야 된다거나 이런 시간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바빠진다, 내가 계획을 세워진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람 진짜 여러분들하고 먼 미래까지 바라보는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이 사람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볼게요. 스타카드. 자랑합니다. 자랑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본인이 뭐 할 때마다 이게 자기가 무언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해가 내가 청약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어야지 라고 했는데 그게 됐어. 그러면 엄청 자랑해요. 이거를 막 부풀려서 엄청 자랑을 해. 크게. 그래서 자기가 요만큼 잘한 거 있으면 이만큼 부풀려서 자랑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뿌듯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특히 약간 경제적인 거, 금전적인 거,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지켰을 때 엄청나게 크게 오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필하는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엄청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 것 같고 다소 억울한 감정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정이잖아요. 첫 번째 감정.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 제일 큰 거예요. 비중으로 봐서는 여러분들 평소에 이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봐서는 50%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좀 억울하고 좀 짜증나고 약간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너는 안 그랬어? 약간 그런 감정들, 이런 감정들 한 30% 있고요. 그리고 20%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약속을 지켜서 자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약간 편안한 어떤 이 집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 뽑아본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좋아할까? 이 사람만의 추측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두 개의 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약간 솔직한 쌍방소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루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는 거를 도파민 뿜뿜 하는 것, 그리고 약간 자극적인 것,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서프라이즈 이벤트, 그러니까 약간 대중들 모두 앞에서 막 이렇게 꽂주면 이런 것보다는 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경험에 대한 이 자극,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100%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나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알겠니?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막연하게 여러분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고 도파민 뿜뿜 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극점 플러스 적극적인 소통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회피를 한다거나 무언가에 대해서 뭐 일부러 무언가를 막 어필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 리딩이 끝나는 시점에 넣어드리는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상대방이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은근슬쩍 딱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천사님은 No need to worry.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이 관계는 타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다. 왜냐? 전반적인 느낌으로 봐서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다소 억울한 감정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걱정할 일은 없다. 서로 간에 한 발짝씩 물러서 타협한다라고 한다면 더 원활한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많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뭐 덜어낼 건 덜어내시고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연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르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현재 마음속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의 감정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감정은 가장 큰 감정 그리고 다음 차순위로 어떤 감정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간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지 그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어 왔냐? 저스티스 카드. 이게 여러분들은 좀 깐깐한 사람이라든가 관계를 재는 사람이라든가 관계를 계산적으로 자꾸 대입을 해서 본인이 무언가를 해주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어떠한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았었나. 서로 간의 가치관이 찰떡같이 맞는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이 사람이 나랑 동상이몽이구나. 나와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 누구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자꾸 다루려고 하고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언젠가 내가 때가 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겠어. 내가 그때만 조금 더 기다리겠어. 라고 하는 지지부진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적극적이고자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로 간에 약간 생각의 결이 조금 다르고 서로 간에 생각은 많이 하는데 누구 하나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본인의 행동의 어떤 반경을 바꾼다거나 상황을 지켜보고 관망하고 약간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는 걸로 봐서 이 관계가 짝사랑으로 시작했다거나 혹은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은 이제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면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나에 대해서 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확실한 마음이 있는데 원래 T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면이 있었던 관계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각인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밝은 카드인데요. 여러분들은 배려심, 모성애, 그리고 굉장히 편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이미지는요.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인생 안에서 나에게 생명력과 활력을 주는 사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 있으면 기대고 싶고 편안한 그런 엄마 같은 아빠 같은 든든한 후원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 배울 게 많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현명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 사람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길 바라는지 한번 볼게요. 앞뒤가 되게 명료한 사람 있잖아요. 이 주변 사람들 뭐 아무것도 뭐 시끄럽게 뭐 뭔가 뭐 문제들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뭔가 사람 자체가 맺고 끊는 게 명료한 사람으로 이 사람은 보여지고 싶대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 같이 있으면 즐겁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하하호호 웃을 일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서로 간에 취향도 좀 잘 맞고 근데 뭔가 모르게 되게 단호한데 나한테만 잘하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꽂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심을 가지고 있네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방해가 되는 거는 무엇이라고 느끼는지 한번 볼게요. 방해가 되는 건 이게 그거네. 이게 서로 간에 할 말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와야 되는데 누구 하나 적극성을 띠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관망하고 있고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상대방이 와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점은 누군가는 자존감, 특히 약간 연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관망하고 기다리고 타진하고 이런 흐름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일 수도 있어. 둘 다 서로가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약간 기대하고 약간 용기를 못 내고 이런 흐름들이 둘 다에게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관계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짜 문제점은 둘 다 관망하는 어떠한 흐름. 누군가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감을 못 내는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관계는 편한데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정의도 못 내리는 거 아니야? 혹은 내가 쉽게 저 사람한테 다가갔을 때 차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낮은 자존감 그리고 관망하는 태도 어느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관계 속의 긍정적인 생각은 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가 약간 이게 있어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요리를 되게 잘해. 근데 요리를 조금 못하는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요리를 조금 잘하는 어떤 실력이 더 뽐을 내게 되고 더 자랑하고 싶고 더 자신감 있게 막 칼질 막 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막 내가 요리를 잘한다를 일반인들 중에서는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괜찮은 셰프? 유명 셰프? 막 이런 셰프 앞에서는 칼질하다가 막 이렇게 막 실수하고 떨어뜨리고 막 순서 막 엉망으로 만들고 약간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 있을 때 내가 좀 허둥대고 띠뚱대고 그리고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자신있게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도 내가 누구랑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내가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느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상하게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 앞에서는 자신감이 솟고 그런 느낌이래요.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는 내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너에게 표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마법사래요. 근데 약간 본인 스스로가 이중적이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는 이 사람의 성격이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조금씩 이끌어내게 되는 그런 마법을 부리는 그런 마술사 같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너 앞에 있어서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말도 잘 못 붙이는데 너 앞에서는 그래도 말은 한다? 내가 조금 진보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느끼는 세 가지 감정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정말
지금 이 번호 5번 리딩 되게 조금 흥미진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빠져있는 느낌은 나는데 감정을 표현을 못해. 이거는 현재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성격상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비중이 많은 첫 번째 감정. 여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카드의 맥락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핑크 카드. 설레임. 너무 좋음. 사랑.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설레임의 감정을 가장 크게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조 카드를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설레임의 감정을 가장 크게 갖는데 생각만 하게 된대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대요. 이 관계가 약간 이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미 서로 간에 약간 생각의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서로 간에 약간 어떠한 오해를 해서 관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이 관계는 끝이요 라고 끝을 냈던 어떤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본인의 어떤 생각들을 도출해냈을 때, 보여줬을 때, 용기를 내서 어필했을 때 끝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지만 개인 리딩을 할 때는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거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혹은 어그러졌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고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설레임이라든가 좋아하는 감정들이 막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 사람의 어떤 감정들이 앞으로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의 행동에 나이트 오브 소드. 이 사람이 원래는 소심하고 말 못하고 이렇게 관망하고 용기를 못 내고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굉장히 소심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성향이야.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여태까지 약간 관망하고 약간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이 이렇게 딱 돼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신중함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과 약간 그런 이 설레이는 어떤 감정들, 좋아하는 감정들이 막 폭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점에 용기를 내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행동력의 푸시 이런 영향력, 이런 것들이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많은 게. 그러면 두 번째 생각. 두 번째, 이 사람의 감정은 여러분들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만의 조건이 없어.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는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어.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만한 사람을 만나겠어? 이런 생각. 여러분들을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눌려있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눌려있는 건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약간 두루두루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감정. 자, 보조 카드 더 뽑아볼게요. 더 문 카드. 이 사람 여러분들 막 짝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확실하지 않는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너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흐름 속에서 너랑 막연하게 잘 해보고 싶어하는 어떠한 감정들. 이 감정은 여러분들하고 잘해보고 싶다. 너는 나의 연예인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조금 내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열등의식을 느낄 만큼 여러분들은 성격도 조건도 환경도 외모도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관계에 확신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나를 봐주지 않을까? 그래도 나를 봐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경외심 이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러한 감정들이 이 사람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저주먼트 카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갖는 이 감정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질투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경계하고, 사소한 거에 오해하고, 혼자 막 이렇게 막 찌그러들고, 약간 그런 마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예인을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내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자체는 그 순간순간 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이상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도저히 놓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기회가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슬며시 다가오는 어떠한 손길, 스킨십 이런 거를 하게끔 만듭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 손을 뻗으면서 오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 죽지에 이렇게 손 하나로 이렇게 닿으면 나 오늘 손 안 씻어. 나 한 달 안 씻어.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과 뭔가 관계를 회복하길 바라고 관계가 잘 흘러가길 바라고 옆에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여러분들하고 어떤 기회가 생기면 은근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내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기회를 언제 만들겠어? 이럴 때 만들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감정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감정.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어하는 이 사람만의 이거는 기대심 이런 감정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보조 카드를 더 뽑아볼게요. 이 사람 여러분들하고 진짜 잘 해보고 싶나 보다. 엄청. 너무 좋아한대요. 요봐. 이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잘못될까봐 이 사람만의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나머지 어떤 감정들도 자기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볼까봐 걱정하는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해보고 싶어하는 어떤 열정과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흑심이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막 스킨십하고 싶고 막 뽀뽀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손잡고 싶고 약간 그런 생각들이 너무 지배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이 사람이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오해와 질투 이런 것도 스스로의 감정이 약간 컨트롤이 안 돼서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되게 강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흑심, 마음속의 열정 이런 것들을 앞으로의 어떤 흐름을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기대심을 유발하잖아요. 이러한 감정들이 이 사람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칠지. 이 사람은요, 이 관계가 여의치 않은 흐름이 간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에 헤매이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엄청난 후폭풍에 헤매이게 만들고 이러한 감정들은 직접적인 영향력,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멀어졌을 때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틈새가 벌어졌을 때 스스로가 후회하고 스스로가 후폭풍이 오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스스로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감정으로 귀결이 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놓치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약간 자학을 하고 머리카락을 막 쥐어뜯고 머리를 콩닥콩닥 때리면서 내가 그때 찐따같이 왜 그랬지? 라는 하는 감정들과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학에 대한 어떤 행동들을 유발하게 돼요.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흑심들 왜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스킨십을 하고 싶어서 딱 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움찔해? 그러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감정들이 유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사실은 이 리딩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는 사생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처음에 뽑아본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은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 사람일까? 라는 자기만의 추측이에요. 퀸 오브 소드예요.
여러분들은 혼자만을 사색하는 시간, 그리고 되게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영화 한 편을 보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하호호 그런 웃는 영화가 아니고 정말 뭐 베니스 영화제 이런 데 나오는 수상작, 약간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지적인 어떤 수준을 쌓아나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되게 앞뒤가 명확하고 솔직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를 좀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솔직한 거 좋아한다.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어떤 수준을 쌓아나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깔끔하고 앞뒤가 명확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굉장히 배려심도 강한 사람. 여러분들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자, 여러분들 이 리딩이 끝나는 시점에 오늘 뭐를 넣어놓느냐, 이 사람이. 보너스 카드에는요, 상대방이 이 관계 속에서 가장 미안해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넣어놨으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조금 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천사님은 meditation brings answers. 여러분들의 감정에 좀 초점을 맞춰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상을 통해서 대답을 구해봐라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조용히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임팩트 있는 관계였는지, 정말로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시그널을 주고 움직일 줄 아는 여러분들만의 용기가 있어야 이 관계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연예인을 바라보듯이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는 그런 용기 없는 모습들이 관철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3가지 감정,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임팩트 있는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한 감정들이 어떠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관계 속에서 그동안 있어 왔던 일들이 뭐가 있었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적극적인 누군가가 있었네. 그리고 약간 둘은 그런 게 있거든요. 서로 간에 대화의 케미가 되게 좋아. 대화를 나누면은 굉장히 약간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하루가 막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막 밤새 얘기해요. 약간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처음에는요, 관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는 굉장히 에너제틱한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허구한 날 챙겨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은 거는 왜 이렇게 많냐, 이게 정력이 좋은 거냐, 에너지가 넘치는 거냐, 약간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나의 입장을 공감해주고 인정 많고 따뜻한 흐름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 사람이 이런 말들이 진짜로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인가?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도 좀 있었던 관계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 관계에 있어서 대화의 케미가 굉장히 잘 맞았다라는 것, 이게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각인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존재. 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얘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이분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귀엽다라고 생각해. 약간 조잘조잘 말하는 것도 되게 귀엽고, 뭔가 이 사람이 약간 아기자기한 사람? 그리고 약간 내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어떤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런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새가 막 이렇게 삐약삐약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새가 삐약삐약 그러니까 이상하네. 지지배배? 이런 느낌. 막 얘기를 하는 느낌이야. 대화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화가 너무 잘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귀엽대요. 여러분들은 내 삶 안에 어떤 이정표를 다르게 만들어준 사람.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깨우침을 줬던 사람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찰력이 좋은 사람이라든가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됐던 그런 느낌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대화 여기서도 나오죠. 두 개 다 대화가 잘 되는 어떤 느낌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이길 바라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요,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연이길 바라고 있어요. 임팩트 있네. 이 관계가 오래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근데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약간 귀엽다. 그리고 둘이 대화의 케미가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 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보단 성숙한 느낌이 있다거나 인생 경험사가 더 높다거나 아니면은 더 연상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네요. 자, 이 배 카드가 나와요. 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뭔가 나의 인생 안에서 어떠한 항해, 그리고 뭐 여정 이런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십자가 바닥에 이렇게 땅에 묻히는 그날, 십자가가 박히는 그날까지. 이런 느낌이죠. 그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연, 여러분들 존재가 본인의 존재가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인연으로 남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이 사람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길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이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방해가 되는 건 주변에 제3의 요인이 있네. 이거는 제3자에 대한 어떤 문제, 남사친, 여사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3의, 이 관계를 가만히 두지 않는 어떤 제3의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게 이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예전부터 너무 싫은 어떤 요인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 요인이 이 친구라든가 이 주변에 이 관계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술 문제. 한 사람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한 사람은 술을 잘 마셔. 그래서 친구 모임이 많아. 약간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방해가 되는 건 네가 너무 기타 등등의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경향성이 있어. 나한테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게 싫거든. 주변에 친구가 됐던 주변에 다른 요인이 됐던 내가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관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그것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무언가를 네가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좀 힘들어. 이게 방해 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격 자체가 아웃고잉한, 이게 되게 이 외향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럴 수 있어요. 지지배배 이런 느낌도 나고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격이 이 남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 성격일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관계 속에서 갖는 긍정적인 생각은 뭔지 한번 볼게요. 7개 소드. 약간 그렇거든요. 이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이 서로 간의 신뢰감이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약간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너에게 마음이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나를 끊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관계를 스스로가 끊어내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나를 끊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에 대해서 완전 철벽을 치고 이제는 단호하게 나는 되돌아서겠다 라는 생각이 아닌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자체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감이 손상되고 서로 간에 각자의 입장만 생각을 하고 합리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놓는 게 쉽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갖는 3가지 감정. 자, 어떤 감정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임팩트 있는 감정, 가장 이 사람 마음속에 크게 느껴지는 감정이죠? 어떤 감정인지. 뭔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카드는 뭔가 두려움, 그리고 무슨 공포, 두려운 공포, 그리고 이건 불안함하고 다르거든요. 뭔가 좌절, 이런 것도 될 수 있어. 좌절, 공포, 두려움, 이런 감정인데, 자, 왜 이런 감정을 갖는지 보조 카드를 좀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보조 카드를 뽑아보면,
이게 제3의 요인이 생각보다 크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네요. 이 사람은요, 제3의 요인, 그게 일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요인들이 서로가 누군가는 그거를 싫어하고, 누군가는 계속 하겠다고 하고, 이게 기싸움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이 없다. 답답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멀어질 거다. 나는 진짜 너무 싫다.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양보해서 본인이 원하는 말을 좀 한 번쯤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제3의 요인, 제3자에 대한 어떤 요인을 이 사람 스스로가 무언가를 컨트롤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양보해줘야지만 이런 것들이 타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도통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공포, 좌절, 이런 감정들은 앞으로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볼게요. 선 카드. 이거는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원래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하는 사람, 원래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악의가 없어서 특별히 안 좋은 일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라는 거를 이 사람이 색다른 감성으로 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이죠. 이 사람이 사실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좌절이라든가 약간 싫어하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버티는 어떤 자존심 싸움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어쩌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이 사람이 다른 사심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의 전환을 이 사람이 스스로가 하시게 된대요. 여러분들 자체가 약간 인정이 많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약간 따뜻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약간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인데 내가 그거를 잘못 생각했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역으로 하신다라고 해요. 이거 완전히 반전 마음이거든요. 지금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두운 마음이 이 사람의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행동에 완전히 반전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거든요. 와, 이거는 완전히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중에 깨우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생각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이 사람의 감정은 이것도 마음고생이네요. 두 번째 생각도 마음고생입니다. 이게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마음고생하는 마음들, 감정들, 힘들어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거 둘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다거나 지금 둘 중에 한 명한테 이 다른 이성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오해라든가 질투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신경 쓰는 어떤 제3의 요인이라든가 제3자의 어떤 요인이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하고 첩첩산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마음고생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힘들다.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감정들이 지금 뭔가 질투하고 힘들어하는 이 감정 앞으로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볼게요. 이게 어느 순간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게 된대요. 이게 쌓이다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는 주춤주춤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감정을 표현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본인의 어떤 질투라든가 본인의 어떤 감정들, 본인의 어떤 부담감들이 마음고생하는 어떤 감정이 터지면서 이 사람은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들을 드러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즉흥적으로 욱하는 감정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엄두에 두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약간 그러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상황을 감망하다가 툭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툭 튀어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행동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터놓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마음의 질투가 이 사람을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감정들을 터뜨리게 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감정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 마음속에 세 번째 감정. 여러분들에 대한 흑심입니다. 이 코파카드는 이 뜨밤하고 관련된 카드이기 때문에 흑심, 이성적인 어떤 무언가라고 보여져요. 흑심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음흉한 감정. 그러면
여기에 따른 보조 카드를 더 뽑아볼게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여러분들의 기술이라든가 단어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섹시하다라고 느낀대요. 여러분들의 단어 선택이라든가 말하는 어떤 뉘앙스라든가 말할 때 어떤 행동의 어떤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일관성 있는 어떤 태도가 굉장히 섹시하다, 굉장히 매력있다. 이 사람에 매몰된, 여러분들에게 빠졌던 어떤 순간은 여러분들의 어떤 말투, 여러분들의 어떤 대화의 기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감정들,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이 섹시한 이런 흑심, 이런 감정은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칠지. 더블카드. 이 사람이 직접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은근히 여러분들하고 뭔가 겹쳐지는 무언가 있을 때는 가벼운 플러팅이라든가 툭툭 건드린다거나 약간 툭 던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들, 츤데레 같이 약간 그런 행동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감정은요, 쉽게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나오진 않아. 세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속에 숨기고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망하고 이 사람이 기싸움 하듯이 주도권 다툼 하듯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섹시한 감정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끌림, 이성적인 어떤 당겨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벼운 플러팅 그리고 약간 지나가다가 그냥 웃어주는 것 정도 이런 것 정도는 가볍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행동력을 끌어오기에는 이 감정의 어떤 수준 자체가 용기를 내게끔 하는 그런 거는 좀 부족하다. 하지만 오히려 두 번째 이 감정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질투하고 이러는 감정들 마음속에 이렇게 막 나 저러다가 뺏기겠는데 약간 이런 감정이 들 때 이 사람은 행동력으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행동력 있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겁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약간 그런 거를 날리는 게 좋아. 흘리는 게 좋아. 야, 너 쟤 A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주변에서 노리는 사람 많잖아. 약간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눈에서 막 불이 이글이글하게 하고 막 만들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나를 이렇게 만나러 이렇게 오는 순간에 지나가다가 누가 뭐 길을 물어봤어. 잘 모르는 사람이.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막 이게 막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의 행동력이 제일 크게 나오는 사람. 질투했을 때.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을 때. 요때 질투심이 가장 커서 행동력이 가장 크게 나온다. 자,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 한번 볼까요? 이 카드 안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좋아하는 사람일까? 라는 카드입니다. 체리엇 카드 나오네요. 체리엇 카드는 뭔가 이 말 두 마리가 마차를 끌고 아주 전속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하는 거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운동하는 거를 좋아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나서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바로 이행을 하는 행동력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무조건 이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액티비티 하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밝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스포츠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드라이브를 좋아한다거나 약간 어디 여행 가는 거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밝은 사람, 조금 더 사교적인 사람이 아닐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넣어드린 보너스 카드 안에는 이 리딩 끝나는 시점에 보너스 카드가 있잖아요. 그 보너스 카드 안에는 상대방이 이 관계 속에서 가장 미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카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꼭 확인해 보시고 이 사람이 나머지 마음까지 꼭 여러분들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성격 자체가 아주 이렇게 잘 맞는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잘 맞춰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격을 좀 유두리 있게 맞춰주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든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성향이지 않을까라고도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예스. 이 관계는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관계는 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한다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뻥 차버리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갈 가치가 있어. 대신 여러분들도 행동을 해야 된다. 테이크 액션. 여러분들도 움직이라는 거예요. 3, 2, 1. 액션. 이걸 여러분들도 타이밍을 봐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는 대로 수호천사님은 밀어주겠다. 난 너의 의지를 그냥 나는 밀어줄 거야. 네가 이 관계가 좋던 싫던 네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쪽 방향으로 밀어줄 거야. 하지만 네가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행동을 해야 돼. 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연이라든가 의견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릴게요. 그럼 6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 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세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감정이 어떤 크기의 순서대로 있는지 1순위, 2순위, 3순위 알아보고 그러한 감정들은 향후에 어떤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간 이 관계 속에서 있어왔던 일들,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걱정이 많고 예민한 사람이 있었네. 아이고, 좋을 땐 너무 좋아. 여러분들은 좋을 때는 너무 좋고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그래서 예민해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약간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약간 그런 장면도 보여지고요. 이 사람하고 뭔가 단절이라든가 관계가 약간 안 좋은 어떤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고 앞으로도 이럴 거야. 우리는 반복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집착의 집착처럼 이런 느낌들이 좀 어느 정도 보여집니다.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너무 솔직해서 자기 감정을 상대방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렇게 다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서로 간에 약간 정서적으로나 약간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약간 케미도 잘 맞고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런 느낌은 느껴지나 누군가의 예민함 혹은 과도한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는 감정은 진심이었던 그런 관계로는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막 며칠 만나고 끝난 그런 관계는 절대 아니고 좀 공고하게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나 관계가 최근 들어서 안 좋아졌다거나 뭔가 과거의 사람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죽음, 완결, 필연적으로 공고한 어떤 흐름이 무너졌던 그런 관계거든요. 무덤이잖아요. 이 무덤이 나왔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임팩트 있는 어떤 공고함은 있었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잊지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이미 과거야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 어쩌면 약간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이에서 뭔가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감정들, 안 좋았던 감정들은 아주 품고 있는 거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멀어져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어떤 존재이길 바라는지 한번 볼게요. 굉장히 스윗한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고 약간 그런 건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약간 상처를 잘 받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뭔가 관계가 힘들었다. 뭔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아니면 과거의 사람, 이런 거에 막 자꾸 집착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임팩트 있게 남겨둔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만은 내가 굉장히 스윗한 사람이었다.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 내가 러블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너를 행복하게 해줬던 그런 사람이었다. 라는 그런 인식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야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관계 속에서 방해가 되는 거는 뭐라고 이 사람이 느끼는지 한번 볼게요. 방해가 되는 건
현실이냐, 사랑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느낌이네요. 현실적으로 내가 약간 주변 상황을 안정이 될 때까지 뭔가 매진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 현실과 사랑 안에서, 감정 안에서 뭔가 조율점을 찾지 못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계속 무한궤도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약간 결정장애가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네. 그래, 사랑이냐, 현실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마음의 방해 요인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그나마 긍정적인 생각은 여기서 나인 오브 소드 나오네. 이 사람은요, 내가 뭔가 내 상황, 주변 상황을 회복하고 너에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비록 그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타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까봐 약간 겁나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끊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언젠가는 너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 혹은 내가 언젠가는 너에게 자신감을 이렇게 가지고 너에게 어필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본인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본인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나는 진짜 말빨도 좋고 자신감이 넘치고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쪼그라들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예민할 뿐이지. 이런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야. 나의 마음을 네가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네가 나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 어떠한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정상 언젠가는 점점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지금 현재 잘해야지 미래에 잘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갖는 세 가지 감정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감정이 있는지. 자, 가장 첫 번째 감정. 가장 비율이 높은 첫 번째 감정은 뭔가 뜬금없는 이벤트가 생겼으면 좋겠다. 혹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혹은 여러분들을 당연하게 뭔가 여기고 있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뭔가 신경 쓰이는 감정들일 수도 있어요. 신경 쓰임, 그리고 이어짐, 그리고 뜬금없음. 이런 감정들을 좀 느끼고는 있거든요. 자, 이거 왜 그러는지 카드로 한번 볼게요. 5개 컵 카드. 이거는 그거네.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다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네. 이 전반적인 느낌을 여태까지 나왔던 어떤 감정들을 봤을 때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어떠한 흐름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순탄하지 않은 그런 방해 요인이 현실이야.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제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굉장히 상실할 거고 상실감을 느낄 거고 지금도 나는 그거를 일부 느끼고 있는데 아직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계속 느껴져서 결정자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이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좀 안 좋은 상태지만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 상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감정들이 앞으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볼게요. 데블 카드. 근데 이 사람이 좀 너무 잰다. 빠르게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연락 와서 오늘 밤 뭐 해? 아니면 뜬금없이 새벽에 술 먹고 연락을 한다거나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술을 먹고 용기를 낸다거나 새벽 시간에 연락을 한다거나 가볍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스킨십으로 훅 들어온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언가 상황을 관망하면서 본인이 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때가 됐을 때나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쉽사리 움직이진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큰 감정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감정, 내가 지금 힘든 어떠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용기를 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두 번째 감정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감정. 이게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 가능성?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 이런 느낌? 상황을 관망하는 거죠, 소심하게. 여기서도 현실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 없이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미래를 관망해서 봤을 때 뭔가 내가 좀 입지가 괜찮고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고 내 직업적으로 안정이 되면 앞으로 이 관계에 어떤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감정은요. 이 사람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 이 감정은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전폭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언젠가는 기약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감정들이 향후에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볼게요. 자신감이 없죠? 이렇게 계속 고민해. 이 사람은 직접적인 행동을 못해. 그냥 여러분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본인은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좀처럼 용기를 내지 못해서 무한궤도 속에서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3장이나 나와 있어요. 고민만 하는 카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거를 내가 따뜻하게 받아주겠다. 이런 느낌. 그래서 본인이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긍정적인 희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다가가는 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감정은요. 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러면 세 번째 감정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감정을 보면 이것도 세 번째 감정이 사실 비중이 제일 작은데 또 제일 임팩트 있게 나왔어요.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보고 싶다. 그리고 난 네가 너무 좋다. 회복하고 싶다.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좋다. 이런 느낌. 그러면 보조 카드를 뽑아보면 여러분들이 매력 있구나. 매력 있는 사람인 거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신중하고 매력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같이 세워나가고 싶었던 사람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엠브러스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간 몸매도 예쁘고 약간 굉장히 마음도 따뜻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사람 스타일에 여러분들이 맞아떨어지는 사람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여러분들도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매력있고 이런 생각들이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람이 되게 막 용기가 탱천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뻐지잖아요. 그리고 멋있어지잖아요. SNS라든가 카톡 프사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쁜 얼굴을 올린다거나 멋있어진 어떤 스타일리시한 그런 사진을 올린다거나 이러면 집착합니다. 계속 보고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하고 이런 SNS 카톡 끊임없이 염탐하고 이런 흐름들은 이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여러분들이 뭔가 매력을 발산할 때 이 사람이 집착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고 본인의 속마음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면서 은근히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확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당김의 끌림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집착을 하다 이 사람이 나중에 툭 하고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감정상으로 봤을 때 이 관계가 지금 원활하지 않은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준다면 여러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 이 사람 자체가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본인은 좀 시간이 걸린다. 지금 당장은 뭐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매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자신이 없다에 더 가깝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감정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 감정은 본인이 행동으로 이행하지는 못하고 뭔가 본인이 후폭풍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여성적인 어떤 매력, 남성적인 매력을 굉장히 발산할 때 이 사람이 집착이 되게 강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훅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자의적으로 뭔가 환경상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잘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확 다가오는 그런 느낌은 좀 작아 보이기는 해요. 자,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카드입니다. 킹 오브 컵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항상 웃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불편한 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 그리고 릴렉스한 것, 호캉스 이런 거. 막 뭔가 빡세게 여행하고 약간 이런 거보다는 편안한 여행, 릴렉스한 여행, 쉬는 거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하고 대화할 때도 공감을 해주고 말을 경청해주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리딩이 끝나는 시점에 보너스 카드 넣어드리잖아요. 오늘의 보너스 카드는 상대방이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미안해하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천사님은 There's something better.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질 거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던 여러분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푸시해 주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길 바랄지. 이거 뚜렷하게 얘기 안 하시네요. Don't stop.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어떤 마음의 어떤 결정을 바꾸지 말래요. 이 사람하고 계속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고, 나에게 이렇게 애매하게 구는 사람은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할 때는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인연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이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중간에 바꾸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